네, 어제 열린 국민의당 첫 경선에서 안철수 전 대표가 압승을 거두며 대선 후보 자리에 성큼 다가섰습니다. 유력 대선 주자가 포진해 있는 민주당 역시 내일 호남 경선을 열고 본선 진출을 위한 주도권 경쟁을 펼칠 예정입니다. 네, 최형두 전 국회 대변인, 최진 세안대 부총장과 함께 이 내용 포함한 정치권 전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이제 시작에 전해드렸던 국민의당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안철수 전 대표가 어제 60%가 넘는 득표율을 보이면서 압승을 거뒀는데 사실상 뭐 언론에서는 유력이라고 해도 또 다른 후보들이 만만치 않았잖아요. 어떻게 보셨나요? 글쎄요, 저 예. 생각보다 훨씬 높은 득표를 했는데 저는 한마디로 국민의당 지지자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는 이른바 문재인 포비아, 예.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어떤 공포증이 저는 크게 작용했다라고 이제 봅니다. 말하자면 이대로 가면 안 된다. 도저히 방법이 없다. 어떻게든지 될 사람을 한 명 선택해서 세게 밀어주자라는 예. 그런 이제 정서가 국민의당 사이에 퍼졌고, 그렇다면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역시 안철수 아니냐. 왜냐하면 그동안 1년 넘게 사실 여론조사 수치가 얘기해 줍니다. 국민의당 내에서는 더 이상 반전할 만한 주자가 없다는 것, 그거 하나고, 그리고 또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사실 최근 들어서 상당히 강력하게 강철수의 모드를 내세웠습니다. 예.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문재인 대 내가 양강 구도를 형성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강력하게 자기 자신의 어떤 존재감을 극대화시키면서 이런 여론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결국 호남, 특히 광주 전남에서 예. 우리가 안철수를 통해서 한번 문재인과 한판 겨뤄보자라는 심리가 작동을 한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동안에 민주당에 가려서 부진 우려도 좀 있긴 했지만 예상 외로 6만 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또 몰렸다는 점도 눈에 띄었죠. 네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번 국민의당 경선 이거 좀 역대 다른 정당에서 볼 수 없는 방식입니다. 예. 왜냐하면 당원도 아니고 또 사전 선거인단, 이번에 민주당처럼 국민 경선단을 모아서 사전 선거인단을 획정해주는 그런 방식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누가 나올 줄 몰랐거든요. 예. 민주당, 국민의당에서는 2만 명 정도 나오겠나 생각했답니다. 광주 전남에서. 근데 6만 명, 5만 명 넘어서 6만 명까지 나왔거든요. 예. 이게 이제 앞으로 7차례가 있습니다. 그 광주 오늘 이제 전주에서 열립니다만, 그래 될 경우에 이 사람들이 이제 누구나가 사실 신분증 갖고 가면은 당원을 따지지도 않고 또 투표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생각지도 못한, 만일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고 한다면은 그 참여를 또 이끌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민주당 경선 선거인단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절차가 좀 복잡합니다. 사실 쉽다고 하지만은 전화 걸어야 되고 방문하거나 또는 본인 인증을 한다거나, 그래서 200만이 좀 넘었었죠. 예. 근데 실제로 여기서 얼마나 많은 분이 투표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경우는 지금 그 누구든지 이 정해진 날짜에, 특히나 이 광주 전남의 성공이 이제 알려졌고 대박 났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또 전북에서까지 오늘 일단 흥행을 이어간다고 한다면은 30일 날 대구, 경기, 부울경이죠.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이고, 여기 또 안철수 의원이 이제 연고가 있는 곳이고 해서, 그래서 상당히 이 뜻밖의 이제 흥행 대박을 이어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우리나라 경선 판도라든가 경선 방식에도 상당히 새로운 어떤 양상을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어떨까요, 그럼? 전북, 전주 이쪽 지역에서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손학규 진영은 상당히 좀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게까지 큰 표 차이로 질지를 몰랐다. 근데 만약에 오늘 하는 전북에서조차도 큰 표 차로 진다면 예. 사실상 게임 끝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전북은 조금 양상이 좀 다를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라북도는 이제 호남 사람들은 다 아시겠지만 광주 전남하고는 약간 정서가 다릅니다. 좀 충청도 쪽에 가까워서 그런지 호남 특유의 그런 정서와는 약간 좀 거리가 있다는 점, 이 점이 하나의 변수고, 또 하나는 지금 전라북도 지역에는 삼선원 유성엽 국회의원이 지금 손학규 진영의 어떤 총괄 선대 본부장입니다. 예. 그래서 완전히 비장한 각오로 전라북도에 총동원령을 내렸거든요. 그리고 대선에 출마했던 정동영 의원이까지도 이제 손학규 진영을 아마 돕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도 표차가 호남, 광주 전남만큼 그 큰 표차로 나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전북에서도 저는 큰 이변이 없이 일단은 안철수의 승리가 이루어질 것 같다라고 봅니다. 다만 그 표차가 아주 근소하거나 박빙으로 한다면은 손학규라든지 박주선 진영이 이제 다시 후보 단일화를 하면서 예. 약간의 이제 흥행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같은 네. 생각이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아무래도 강주 전남북 이쪽은 국민의당 현역 의원들이 많습니다. 이 현역 예. 의원들의 또 조직력 동원이 크겠죠. 근데 이제 부산, 울산, 경남이나 대구, 경북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진짜 일반 국민들이 얼마나 자발적으로 참여하느냐 이게 또 관건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아무래도 전북에서 어제 그 광주 전남에 열기 때문에 전북에서도 이게 당원의 기존의 현역 의원의 조직력만으로는 좀 보기 힘든 그것만으로는 제한할 수 없는 그런 참여가 많이 생긴다고 한다면은 역시 그 어제 광주 전남의 그 결과가 상당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이렇게 오늘 경선에서도 또 압승을 거두겠다 이렇게 말씀을 두 분 다 해주셨는데 만약에 그렇다면은 대선 본선에서도 어떤 경쟁력에 있어서 변화가 나타나게 될까요? 이제 많이 탄력을 받게 되죠. 예. 사실은 안철수 후보가 그동안에 이제 계속 방송에 나와서 얘기했던 게 내가 후보가 되면은 양강구도를 이뤄서 반드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만약 이기면은 일단 문재인 대표를 진영한 비문 진영이 이제 선두 주자로 우뚝 서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질주를 하게 되면 나머지 이제 진영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3지대라든지, 이를테면 김종인이라든지, 혹은 그 외에 또 정운찬 예. 전 총리라 이런 부분들을 이제 흡수할 수 있는 어떤 구심점이 좀 생기게 되는 거죠. 이게 만약에 경선 과정에서 이루어진다면 본선 과정에서는 훨씬 탄력을 일으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주장했던 그리고 강조했던 문재인 대 어떤 안철수의 양강구도가 형성이 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이게 이제 안철수의 이제 계산인데요, 계획인데 일단 이번에 상당히 오늘 압승을 겨눈다면 큰 탄력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네, 탄력을 받을 것이다. 내일은 민주당의 호남대 회전이 벌어집니다. 판세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현재 판세는 이제 만일 문재인 후보가 여기서 50%를 넘어서서 과반을 넘어서서 무난하게 이제 성체를 굳혀 나가느냐 아니면은 또 안희정, 이재명 후보가 2위 다툼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아주 근소하게 지금 갖다 붙이거나 바짝 그 문재인 후보와의 득표 차이를 바짝 줄이거나 아니면은 혹은 반전을 할 경우에는 여기 엄청난 이변이 생겨야 되겠죠. 이게 2002년에 이제 노무현 당시 후보가 일으켰던 이변을 여기서 기대하고 있는데 두 후보 특히 이제 그 안희정 후보, 이재명 후보는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그 있었던 광주 전남의 국민의당 경선이 상당히 어느 정도 내일 분위기에도 좀 뭔가 새로운 이변이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은 이 투표 참여율이 이 2만 명으로 예상했던 게 6만 명이 현장에 왔거든요. 나와서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그 참여율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을 텐데, 근데 또 하나 이제 살펴봐야 될 대목은 이미 그 광주 전남 지역의 경선이 ARS 여론조사로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예. 뭐 현장 투표보다 10배 많은 숫자가 여론조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이 됐다고 볼 수도 있고 해서 그러나 지금 뭐 세 후보 모두 문 후보의 경우에는 이제 과반 이상의 압승을 지금 위에서 돌진하고 있고 안희정 후보, 이재명 후보는 역시 아주 근소한 차이로 붙이거나 아니면 뒤집는 이런 이변을 연출하겠다고 하고 있는 만큼 지금 애척 불허의 양상입니다. 지금 문재인 후보는 사실 호남에 대한 트라우마가 상당히 강합니다. 우선 1차적으로는 2012년 대선 때 호남이 몽땅 몰표를 90%를 넘는 지지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졌다라는 그런 이제 1차 트라우마 있고 두 번째는 지난 총선 트라우마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한 지지를 호소를 했지만은 결국은 호남이 국민의당에 완패했지 않습니까? 이러한 호남의 트라우마이기 때문에 이걸 극복하기 위해 사실 상상을 초월한 노력을 했습니다. 부인이 거의 6개월 이상을 계속 매주 내려가서 공을 들였고 그 위에 조직 이 부분은요 호남이나 광주의 어떤 정치를 한 사람이 다 압니다. 얼마나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세게 그동안 기반을 닦았는지 거기에 비한다면 안희정이나 이재명 후보 같은 사실 두세 달이 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기간적으로 그런 강도 면에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변이 나기는 좀 쉽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과반수 50%를 넘느냐는 건데 사실 현지에서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이제 50%가 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동안 이제 보이지 않는 숨은 표들, 숨은 민심들, 문재인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표출이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표차의 차이가 문제라고 봅니다. 과반을 넘길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지금 대개들 그렇게 보고 있죠. 과반을 넘느냐.
또 과반에 못 미치느냐 이게 지금 가장 큰 관심사고요. 지금 그 대개 보자면은 각종 여론조사 결과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의 그 반응 또 호남 지역의 걸 보자면은 뭐 물론 문재인 후보의 경우에 지난 대선 때는 호남에서 90%를 득표했습니다. 뭐 예. 거기에 비하자면 지금 상당히 그 못 미치는 편인데 일반 여론조사 특히 호남 지역 여론조사 결과 또 민주당 지지자의 경우를 보자면은 문재인 후보 진영에서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50%를 넘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네. 지금 변수가 생겨서 아시다시피 이제 최근에 그 논란이 된 현장 투표 결과 유출 예.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전두환 표창 논란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제 현장 투표 결과 유출은 저는 큰 영향을 못 미치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흘러나온 투표 결과가 어느 정도로 예상했던 결과이기 예. 때문에 큰 변수는 안 된다고 보네. 다만 이제 표창 논란, 전두환 표창 논란 이런 예. 부분들이 얼마 전에 했던 뭐 전인범 사령관의 어떤 전두환이 발표하지는 않았을 거라 지시는 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과 맞물려서 상당히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봅니다. 당장 그 표창 논란이 나왔을 때 호남에서 문재인 후보 지지도가 한 10% 가까이 뚝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만회는 됐다고 하는데 지금 60대 이상의 상당히 장년층이나 노년층이 문재인 후보에 대해 상당히 좀 반감을 갖고 있는데 이게 과연 표로 얼마만큼 밖으로 표출이 되느냐 아니면 찻잔 속의 태풍으로 그쳐버리냐 예. 이게 지금 하나의 관건입니다. 두 가지 변수가 있죠. 예. 네, 오늘은 자유한국당이 책임당원 전국 투표를 합니다. 당원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이것도 역시 뭐 여론조사 결과에 되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만 예. 지금 현재 1위는 홍준표 지사로 나타나고 있고 또 김진태 의원이 상당히 이제 선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탄핵 반대에 앞장섰던 그런 태극기 당기국 그 민심들 이분이 반영된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한국당 경선에서 이제 눈여겨봐야 경선 룰입니다. 경선 룰에서 이게 지금 오늘 이루어지는 전국 동시 투표는 당원 투표거든요. 당심인데 예. 그 한국당은 지난번 신한국당 또 한나라당 이후로 50대 50의 경선 룰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0대 50은 당원이지만 또 50은 이게 일반 여론조사거든요. 그래서 일반 여론조사가 또 균형을 잡아주기 때문에 오늘 당심 투표는 또 아마 상당히 그걸 뭐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뭐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만 대개 여론조사 결과에 나타난 그런 큰 흐름을 크게 뭐 어긋나가지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실제로 이게 본선에 나가서 어느 정도 득표력이 있느냐 이런 본선 경쟁력을 역시 당원들이 살피고 있기 때문에 오늘 뭐 TV 토론을 통해서 또 후보들이 지금 4명이 다 각각 그 호소를 했습니다만 사실 한국당의 사정은 좀 복잡합니다. 이 탄핵의 문제 또 지금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문제 예. 또 거기에 대한 여러 입장의 문제 이런 것들이 그리고 또 하나는 바른정당과 그러면 후보 단일화를 할 수 있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이게 어긋나 있기는 한데 그러나 그걸 따라서 당원들 표심이 어떻게 조금 분산되겠습니다만 결국에는 본선에서 누가 이길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당원들의 판단 예. 또 이와 더불어서 당원 투표와 별도로 이루어질 일반 여론조사 네. 50%에 해당하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크게 이제 가닥을 잡을 테니까 이게 이제 되짚어 봐야 될 게 2007년 한나라당 경선 때가 그랬습니다. 예. 그 당시에 당심에서는 박근혜 후보가 이겼거든요. 그러나 민심에서는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이명박 후보가 이겼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됐죠. 이것처럼 한국당의 이 경선에서는 이런 경선 룰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당원 투표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당과 다른 이런 경선 룰을 좀 보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잠깐 이제 단일화를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홍준표 지사와 김무성 전 대표가 만나면서 단일화 가능성이 조금씩 나오고 있죠. 근데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는 김진태 의원과 계속 충돌을 하고 있고요. 단일화 실제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점점 그 가능성이 예. 높아지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구도가 친박의 김진태, 비박의 홍준표 이런 예. 구도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비박 태극기 세력의 힘을 얻어서
김진태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제 상승을 하고 있지만 저는 결국은 홍준표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홍준표가 아주 비박은 아니거든요. 친박 성향을 또 많이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확장성 있는 결국 홍준표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홍준표는 지금 연대론, 후보 단일화를 주장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바른정당 경우도 보면 지금 유승민이 상당히 그 통합 단일화를 주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솔직히 현실적으로 지금 유승민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습니까? 좀 그래서 일단 단일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러나 누가 되더라도 일단 후보 단일화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전 대표 구도 속에서 사실 보수 진영은 속수무책입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런 구도 속에서. 그래서 위기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합종 연행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홍준표 지사가 김무성을 지금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무성은 또 박지원과 연결이 돼 있고 박지원은 또 김종인과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후보 결정이 4월 초에 결정되면 3명의 킹메이커, 예를 들면 김무성, 박지원, 김종인 이란 세 사람의 킹메이커가 상당히 이번 대선 국면에서 보수 진영의 어떤 하나로 뭉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전망을 합니다. 역시 단일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그 민주당을 제외한 한국당, 국민의당 그리고 바른당의 사실은 각 정당의 후보가 누가 되느냐보다도 이 정당의 후보가 정해진 뒤에 어떻게 단일화가 전개될 것인가 이게 더 큰 관심입니다. 뭐 이 사실은 그 3당으로서도 이 단일화라든가 어떤 후보 지지 지금 세 후보 모두 세 정당 후보 모두 그 민주당 후보에 다 뒤지고 있거든요. 심지어 민주당의 1, 2위 후보에게도 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당으로서는 그 필승을 위해서 이 1대1 구도가 아니면 사실 어려운 국면이고 그래서 저는 크게 이렇게 봅니다. 2007년에 그 대선 시나리오가 있고 2002년 대선 시나리오가 있는데 2007년의 경우에는 압도적으로 당시 야당 후보 이명박 후보가 이겼죠. 여당 후보, 약체 여당 후보는 정동영 후보를 500만 표 차이로 이겼습니다. 만일 이게 단일화를 이루지 못하면 이런 결과가 날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이고 2007년 대선의 어떤 재판처럼 될 수가 있고 만일 단일화를 이룰 경우에는 우리가 2002년을 되돌이켜 보면은 노무현 후보가 당시에 민주당의 노무현 후보가 10%에 대했습니다. 새로 등장한 월드컵의 그 유치의 공로를 내주었던 정몽준 후보가 20%대, 이회창 후보 30%였거든요. 지금이랑 거의 비슷한 구도인데 이게 10%, 20%였던 노무현 정몽준 후보가 단일화를 하면서 이회창 후보를 넘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관심은 오히려 4월 초순에 각 당 후보가 정해진 뒤에 4월 15일, 16일에 대통령 후보 등록 그리고 4월 30일까지 4월 30일 날 이게 대통령 선거 용지가 인쇄가 됩니다. 이 용지 인쇄 전에 후보 단일화되면은 이제 후보에서 물러난 후보는 이름이 빠지거든요. 그럼 사실상 1대1 대결이 가능해지느냐 아니면 3자 대결로 가느냐 이게 그 선거의 큰 구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3당으로서는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과 그 이후에 굉장히 그 논의가 아주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저는 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형두 전 국회 대변인, 최진 세한대 부총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